921번입니다. 보시면 n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 수 없어요. 못 푼다고. 이것도 못 풀고 이것도 못 풀어. 알겠지? 그럼 못 푼다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있어요? x는 1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죠. 해라는 게 나오면 항상 뭐 해봐야 돼요? 고맙습니다. 훌륭한 학생이 들어왔네. 이번에 진짜 대답이 없거든. 2를 대입해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식에도 2를 대입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식에도 2를 대입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1번식, 이거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 x에 2를 대입해볼게요. 그럼 6-11n 더하기 3n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뭐가 돼요?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n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n은 정수죠. 그래서 n은 기본적으로 1, 2, 3으로 확정된 형태입니다. 일단 알겠죠? 두 번째 식에다가 x에 2를 대입하시면 3x 아니죠. 3-2n의 절대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람이가 이 부등식의 해를 저한테 그냥 외쳐줄 거예요. 왜요? 이거 절대값이니까 안에 부호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면 2n-3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뭐예요? 2n이 5보다 크거나 같거나 2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지 않나요? 3이니까 3. 아니 저 식을 이해했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3으로부터 2n까지의 거리가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2n이라는 놈은 3에다 2를 더하면 5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2n이라는 놈은 3에서 2를 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절대값을 안 풀고 거리 개념으로.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n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거나 n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이 미정계수를 포함한 상태가 아니고 확정적인 상태로 다시 쓰여지게 되고요. 밑에 있는 식은요. 제가 3 대입해보니까 3이 공통요소로 뽑혀서요. 3으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 식은 3으로 일단 약분되지 않냐? 이렇게 맞아.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부터 2분의 9까지다 라는 거 나오고요. 두 번째 해 불러볼까 이제? x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죠? 혹은 x는 3분의 4보다 작고 마이너스는 뭐예요? 아 진짜 2로부터 거리 잰다고 2로부터 이 거리가 3분의 1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분의 1 뭐 이상이든지 왼쪽으로 3분의 2 이상. 이게 숙달이 되면 되게 편하다고. 다 어떻게 하냐 이거 애들. x-2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막 이해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가 떠오르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제가 해를 떠올리지 않아도 아침 되면 다 해가 떠오르는데 선생님. 이거 나중에 이거 죽일 거예요. 알겠죠? 네.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1부터 3분의 4까지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8부터 2분의 9까지 하고 이게 최종 해가 되겠죠. 최종 회 말고요. 다들 그러니 하는군요. 네. 네가 그래 봐라. 우린 이미 널 포기했다. 고맙습니다. 구들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예요? 그냥 부등식 2번 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에 대해서 한 번, x에 대해서 한 번.
그럼 문제 난이도가 전혀 높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할 줄 아는 걸 그냥 2번 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냥 좀 빨리만 할 줄 알면 되겠고요. 922번은 정수인 회계수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는 뭘 눈치를 까셔야 되냐면 둘 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 빨리 눈치를 까셔야 돼요. 미정계수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미정계수 있다고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1번식은요, 얘를 n 곱하기 1-n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n과 1-n의 곱이죠. 더해보면 1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n 하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n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n 제곱하고 n의 곱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n 마이너스 n 제곱이 계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n 제곱 x 플러스 n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맞아요? 첫 번째 거 해를 구해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x는 n-1보다 크다. 이게 맞겠죠? 왜냐면 n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n은 1이거든요. 그럼 이걸 0이 되게 하는 값은 0이고 이걸 0이 되게 하는 값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더 작은 아이예요. 얘보다는. 이해하시죠? 마이너스 n이 n-1보다 무조건 작은 아이니까 이렇게 얻어지고 n이 뭔지 몰라도. 두 번째 자연수니까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n이 무조건 작은 아이입니다. n제곱이 무조건 크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공통범위를 구할 거예요. 공통범위는 n-1보다 크고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네요. 맞죠? 이쪽엔 등호가 없고 이쪽엔 등호가 있어. 그럼 개수 셀 때 어떻게 하죠? 이것도 지금 의미한 정수죠. 이게 자연수니까. 이것도 뭐예요? 정수죠. 양쪽 끝이 정수고 등호 없고 등호 있으면 개수 셀 때 여기서 빼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놈이 아니 플러스 1 이놈이 얼마다? 13 이하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n의 범위는 이렇게 얻어질 거고요. n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n은 1, 2, 3, 4밖에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범위 이렇게 나왔지만 n은 1, 2, 3, 4밖에 안 돼요. 합은 얼마? 10. 다음 9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C와 BC가 12인 직각 2등변 삼각형.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그럼 얘도 직각 2등변, 얘도 직각 2등변, 얘도 셋 다 직각 2등변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 감사합니다. 근데 QC가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직각 2등변이니까 여기도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A가 되는 거고 여기도 12-A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조건을 써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인 A 곱하기 12-A라는 놈은 여기 있는 이놈보다도 크고 이놈은 여기 있는 이놈보다도 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타당합니까? 근데 A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2분의 3A가 12보다 작다니까? A가 8보다 작다? 맞아요? 네. 그러면 A는 8보다 작다.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맞죠? 그 다음에 A가 12가 될 수 있냐, 여기서? 여기가 12인데? 안 돼요. 알겠죠? 직사각형 만들어지려면. 그러면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짓 해도 되겠네요? 물론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제가 하기 싫을 뿐. 알겠죠? 그럼 3A가 12보다 작다. 지금 A는? 아니, 3A가 12보다 크다. 그럼 A는 4보다 크다 나오죠. 맞아요? 그죠? 그럼 A는 4와 8 사이니까
자연수 A는 5, 6, 7. 합은 18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시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 이걸 다 전개해서 2차식 인수분해하는 놈들 뭐예요?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알겠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이용하면 그걸 최대한 쥐어짜서 이용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식이 간단해지고 식이 간단해지면 실수를 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좋은 등급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아지죠. 아시겠죠? 예. 항상 성적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예요. 확실한 게 어딨냐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 알겠지? 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이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924번입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지워내죠? 어차피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뭐예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냐? 이제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2차 방정식 하나 만듭시다. 정리하면 이제 이놈의 판별식이 바로 무엇을 결정할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결정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봅니다. 이거냐? 맞아. 자, 첫 번째 FK가 2이려면 어찌해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자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냐? 그러면 K, 이거 전개하지 마. 이러면 되냐? 그럼 K-1이 2보다 크다니까 K는 FK가 2를 가져야 돼요. 아니 2를 가는 게 아니고 FK는 교점의 개수, 즉 방정식의 해의 개수예요. 즉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2이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에 등장한 기호를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K-는 2보다 크다니까 K가 3보다 크거나 또는 K-1은 -2보다 작다니까 K가 어쩐다? -2보다 작거나 맞냐? 동의하냐? 이러면 FK는 2입니다 라고 받았겠죠? 두 번째 FK가 1이다라는 것은 교점이 한 개다. 즉 중근 간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그럼 K는 -1이거나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FK가 0이다. 그러면 허근 간다니까 판별식이 음수이다. 즉 K는 -1에서 3까지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1이고 이때는 0이니까 그래프는 제 생각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2로 가다가 갑자기 나 1인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 0인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 1인데 갑자기 나 2인데 이렇게 가는 형태겠죠. 이때 여기가 얼마? K가 -1. 이때 여기가 얼마? K가 3. 맞아요? 이 점은 3,1이고 이 점은 -1,1이겠죠? 여기 3,2고요. 빠져있지만 여기는 0,2고 이런 그래프 있냐? 저런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네?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그림이요? 네. 이거 보고 그린 거죠? 아, 그린 거예요? 저 학생이 약간 함수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잘 봐. 잘 봐. 지금 이거를 정리해 볼게.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알겠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FK는 0이거나 1이거나 2인데 언제 0이다? K가 -1이거나 3일 때. 맞아? 언제 1이다? 아니다. 0일 때는 K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지? 언제 2다? K가 -1이거나 3일 때. 언제 2다? K가 -1보다 작거나 K가 3보다 클 때. 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제가 그냥 XY축 귀찮아서 안 그린 건데요. 왜냐면 여기 위에 찾으면 되잖아. 지금 객관식이라서. 맞아.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1하고 3 가지고 하는 거. 여기 있냐? 여기? 그제? -1하고 3의 바깥쪽이 2. 그제? 안쪽은 0.
경계는 1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봐봐. 처음부터 그래서 FK는 2, FK는 1, FK는 0이라고 쓴 게 이미 선생님은 이게 K거는 함수이다 라고 알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문제를 읽고 이건 K거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됐냐? 됐어요?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고 했지 하나마?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생님이? 위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위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 무슨 문제? 몰라요?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알겠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봐요. 이거 해 구할 수 있냐? 못 구해.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위정계수 때문에. 위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위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위에다가 뭔가를 적고 싶다면 뭘 적으시면 돼요?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다 라고 적으면 돼요. 맞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였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요. 항상 얘기하지만 2차 방정식의 해, 2차 부등식의 해는 누구와 함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알겠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아시겠죠? 설 명절 연휴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2차 방정식 부등식 해는 누구와 함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아시겠죠? 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휴, 진짜. 자, 그러면 A가 지금 0이 아니다는 여기 나와 있어요. 2차라고 돼 있죠? A 0이 아니에요. 그럼 양수이건 음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근은 -1과 0 사이에 나머지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요. 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로 블록이다 라고 하면 A가 음수일 때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럼 -1과 0이 여기 있고 1과 2는 여기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누구냐면 얘잖아요. 얘를 fx로 봤을 때 네. 그럼 친구들아 f0이 얼마냐? -2. 마이너스. 그지? 가능하겠냐? 안 되겠네요. 어우. 그러니까 봐봐. 2차항의 개수 미정이었고 1차항의 개수 미정이었어요. 근데 상수항은 확정이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상수항을 어떻게 써먹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다행이다. 끝.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상수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기가 f0의 함수값의 위치인데요. 이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 바로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럼 A가 양수인 거 바로 알았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근의 분리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 못 움직이려면 위쪽으로 도망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음수다를 하면 되는데 0을 넣었을 때 볼 필요 없죠. 음수인지 알죠? 맞아요? 네, 0을 넣었을 때 음수인지 알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1을 넣었을 때 음수이다.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예. 여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F1을 구합니다.
얼마예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인가요? 이게 음수예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게 양수예요. 이걸 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게 나와요. 됐어요?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나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f 마이를 계산합니다. 얘는 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이건 양수니까요.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양수다. 그러면 a는 2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고요. 세 번째 f2를 집어넣어요. 그럼 4a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2가 여전히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음수다 이게 나와서요. 이때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답이겠죠? 물론 잘 모르면 수식선 그려봐야 되는데 공통 범위가 대충 보이지 않냐? 2부터 3까지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이는 놈들 그림 그려라. 알겠지? 그림 그려서 겹치는 데 찾으면 돼.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고. 되셨어요? 답입니다. 이런 문제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근데 뭐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를 문제를 풀면 보통 사용하는 게 뭐냐면 경계에서의 y값의 부호 그리고 판별식 그 대칭축의 위치 뭐 이런 걸 쓰거든요. 경계에서 y의 부호를 함수값으로 볼 수 있죠. 판별식, 대칭축, 그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근해 분리 문제가 나오면 한판 대결 이래가지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거 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저 지금 여기서 대칭축 위치 확인했습니까? 판별식 확인했나요? 안 했죠. 네. 무슨 말이냐면 그걸 그렇게 외워서 접근하면 절대 그래프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 스스로 이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묶는 최소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추게 훈련하는 형식이에요. 알겠죠? 그냥 외워서 좀 답이 크게 여러 번을 따지게 되더라도 그냥 다 해서 공통분 구하면 결국 답은 나와요. 알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2차 방정식 근해 분리의 목적은 뭐냐면 유동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조건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조건을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뭔가 외워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 외워서 접근하고 나면 2학년 과정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3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때도 외울 겁니까? 알겠죠? 예. 926번으로 넘어갑니다. 와, 진짜 싫다 이거.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 안 싫어? 개 싫은데? 이거는 진짜 엿먹으라는 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어쩌겠어요. 엿먹어야지. 알겠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푸는 일반적 해법은 무엇입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요. 맞아요? 이제 슬슬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좋아요. 이렇게 계속 하면 이제 고3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깜깜한 상태에서 맞다. 그 새끼가 구간을 나눠봐야지. 나눠봐야지. 이러면서 문제가 풀리게 돼요. 알겠죠? 자, 이게 0 되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하고 1이에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구간은 이런 값이 3개면 구간은 몇 개? 플러스 1개, 1개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등호 위치는 적절하게 분배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이런 거 할 때요, 마음속으로 좀 이런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뭐냐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뿔인 거 알잖아. 뿔인 거 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면 이 그래프가 떠오르니까 여긴 플러스잖아요. 여긴 마이너스인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오고 이건 부호 바뀌어서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절대값은 그냥 나오고 두 번째 절대값은 부호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해 보시면 4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런다고 했으니까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단 마이너스 1을 넘어가고 2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호가 뭐예요? 음수예요. 알겠죠? 두 번째도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럼 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놈도 부호가 바뀌고 뒤에 놈도 부호가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정리하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오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해가 이렇다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구하고 있어요? 정수 x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 x는 뭐만 가능하죠?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온 거예요. 됐죠?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럼 1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첫 번째 건 음이고 두 번째 거만 양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부호가 바뀌고요. 두 번째 거는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 이러면 내가 계산 틀렸나라고 고민하시지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공식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해 공식으로 얼른 교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통범위 구하기가 좀 짱나는데 마이너스 루트 2는 1.414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안쪽이죠. 그죠? 얘는요 0.4니까요. 이거 무조건 안쪽이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요 사이는 정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x는 뭐 나와요? 0 나와요. 0 하나 나온 거예요. 다음 네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모두 뭐가 된 거예요? 양수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놈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요. 그냥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예요. 그러면 이러면서 이래야 되니까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요 실제 시험에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푸는지 보자마자 알겠잖아. 하지만 바로 풀지 마세요. 알겠죠? 괜히 빨리 풀어서 틀리니까. 알겠지? 이런 거는 다른 문제 있잖아요. 좀 더 풀이 간단한 것들 위주로 점수 많이 챙기고 와서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걸 맞출 가능성이 더 늘어나요.
괜히 무리해서 이걸 빨리 맞추고 다음 거 풀어야지 하다가 풀었어요. 근데 이게 객관식이었어. 선지에 답이 없어. 어이씨, 뭐지? 어디 틀렸지 막 존나 뒤적지 하면 어디 모르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 지고 다시 풀어야지. 다 지고 다시 풀었어요. 답이 나왔어요. 선지에 없어. 이러면 이제 뭔가 눈앞에 습기가 차는 게 느껴지면서 이번 시험 망했구나.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소요가 큰 것들은 풀 줄 알아도 나중으로 좀 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927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 b의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임의의 실수라는 게 중요한데 실수 조건의 방정식, 부등식의 미정계수에 관한 문제. 야, 사실은 실수 조건이면 조건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세 말 맞아 안 맞아? 아니, 복소수 단원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가 실수 아닐 때가 있냐?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실수 아닐 때가 없잖아요.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있으나 마나한 조건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고등수학 상 과정에서 있으나 마나한 조건처럼 보이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면 아주 높은 확률, 95% 이상의 확률로 판별식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판별식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실근의 관점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y에 대해 정리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상수항이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묶었어요.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맞아요? 그럼 보세요. x만 문자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뭘로 보이냐? 2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로 보여요. 그럼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이려면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놈의 판별식은 무엇이다? 음수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4분의 d를 써도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가 음수다 이게 나와요. 정리해보시면 4y의 제곱 사라지니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8y 더하기 4 빼기 b는 음수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쌤하고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겁니다. 그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절대부등식도 우리가 접근 못할 이유는 없다. 그제? 요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y의 값이 이 부등식에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y의 개수는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일단 마이너스 8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쩌면 돼요? b가 4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b가 4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끔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나오네요.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변수가 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변수의 개수가 무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관점을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실수 조건 이외에 특별한 조건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무슨 문제? 판별식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x, y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아무튼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수 조건 이외에 뭐가 없다 라고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판별식이에요. 알겠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고1 과정의 중간 범위를 넘어섰는데 문제 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판별식. 아시겠죠? 네, 진짜입니다. 네.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고2들이 자꾸 판별식을 쓰려고 해요. 문제 풀다가. 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마치 맞는 결세인 것처럼 고1 과정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다가 고2 과정 되면 판별식만 써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들을 막 주기 시작해요. 그럼 학생들이 그제서야 이제 판별식 쓰고 있거든요. 고1 때 쓰라 할 때는 안 쓰고 고2 때 쓰지 말라는 때 쓰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알겠죠? 상범 잘 듣고 있나? 졸린 것 같은데? 졸리면 말씀하세요. 제가 졸리면 제 대신에 문제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것만 드리면 여러분, 칠판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928번. 좋은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 풀이가 너무 시시껄렁하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꺼이 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x의 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y좌표는 각각 2. 와 진짜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 여기까지 딱 읽고 이거 읽고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 왜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x좌표를 주지 y좌표를 주지 않아요. 왜 y좌표를 줬어요? 그냥 니네 당황스러우라고. 당황하셨나요? 하면 안 돼요. 교점의 y좌표라는 말은 이 위에도 있지만 이 위에도 있어요. 즉 y좌표가 2라는 말은 얘가 2일 때 x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가 8일 때 x는 얼마예요? 2분의 9죠. 그러니까 피식 웃을만 하죠. 이 말은 뭐 대신에 쓴 거냐면 x좌표는 2분의 3하고 2분의 9다 이렇게 주면 얘가 B스텝에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y좌표는 이렇게 줘서 너는 C스텝 배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웃긴 거죠. 자, 그럼 x좌표를 알고 있다는 것은 fx는 2x-1의 해가 무엇이다? 2분의 3과 2분의 9다. 맞습니까? 그럼 인수정리를 이용하시면 그냥 fx에서 2x-를 뺐을 때 이걸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x-2분의 3 x-2분의 9다 라고 볼 수 있고 x의 제곱의 개수가 음수라고 문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때 a는 음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얘가 뭐라고 했냐? 얘가 양수라고. 얘가 양수라고. 그럼 얘가 양수라고. a를 약분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의 범위는 2분의 3에서 2분의 9까지고요. 정수 x는 2, 3, 4니까 합은 9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제 교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빼준 거예요. fx는 y2x 마이너스 이거 왜 빼냐고요? 만난다고 해서 빼는 거예요. 만난다고 해서 뺀다. 이거의 해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너 실제로 이런 방정식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풀려고 할 때? 풀려고 할게요. 2차 방정식 해법은 뭐예요? 해법이요. 네. 한쪽 용어로 만들어야 돼요. 인수분해잖아요.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되면 우변이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걸 다시 써보면 fx-2x-1은 0의 해가 2분의 3과 2분의 9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해가 2분의 9라는 것은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얘의 모양이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x-2분의 3 곱하기 x-2분의 9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생각해 쓴 거예요. 알겠죠? 예. 질문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학생인데 너를 보니까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게 느껴진다. 너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들어왔어. 너는 더 늦게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너는 여기 한번 다시 들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안 그랬으면 상 문제 풀어봐서 힘들었을 것 같아. 좀 내 개인적인 욕심은 좀 더 빨리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다. 1월 초부터 들어왔어야 돼. 알겠지? 929번 볼게요. 야 봐봐. 이건 이렇잖아. 이건 이렇고. 그럼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대충 그려보는 거야.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그잖아. 근데 그럼 얼마와 얼마 사이 또는 얼마와 얼마 사이가 되잖아. 근데 얼마와 얼마 사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없죠. 뭔 말이에요? 얘가 이 점과 이 점이 겹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풀이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돼. 좀 더 예쁘겠을까요? 근데 이제 겹치는 거 알았죠? 겹치는 거 알아서 몰랐어.
알았지? 얼마씩 겹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겹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간다고 하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끝났어요. 그럼 이 그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의 관점, 경계를 다 하기 때문에 방정식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데 요 놈의 해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와 3 사이잖아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지금 1이죠. 그럼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크고 나왔다니까 이쪽이 지금 얘 해거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C가 1인 걸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D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이놈은 2 플러스 6 해서 8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930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거 x축 위의 점이에요. 그럼 얘가 높이겠죠? y좌표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해봐야 깨닫습니까?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여기가 a, k, 0 여기가 b, 2k, 0 여기가 c, 2k 플러스 1, k 플러스 2 삼각형을 연결해보면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구나. 그럼 여기 곱하기 여기 해야겠다를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보자마자 뭘 깨닫냐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2네요. 왜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K니까 타당. 그럼 이게 4 이상 24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1 졸라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4 이상, 아니 8 이상 48 이하 이렇게 쓰면 좋겠냐? 잘 봐. 그 다음 이제 다 뭔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해서 전개해서 풀고 인수분해서 전개해서 인수분해서 푸는 선택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데 왜냐면 K가 실수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자연수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밑에를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고칩니다. 그럼 여기도 2를 더하면 되고 여기도 2를 더하면 되죠. 그럼 K 플러스 1의 범위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럼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K는 몇 개다? 5개다. 여기서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것도 하수다. 알겠지? 알겠지? 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을 쥐어짜서 문제풀이에 쓰시라고요. 알겠죠? 네.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수가 어쩌으면 어쩌겠어요. 어림풀이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뭐 때문에 완전적으로 고쳤다고? 자연수 조건 때문에. 알겠냐? 쉽게 가려고. 다음 뭔지 알겠다. 야.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나는 안다. 손 들어봐. 방정식의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안다. 손. 혼나겠네 진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선생님 그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요. 근데 제가 합하고 곱을 구할 줄 아니까 됐어요. 다시 물어볼게.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상범 두 근의 차. 야 진짜 충격과 공포인 거 알려줄까? 니네가 두 근의 차를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학생 근해 공식을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근해 공식 모르는 사람 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두 근의 차. 근형식 안다며. 그럼 빼봐, 니가. 지금 머릿속에 식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식을 떠올려서 두 개 빼시면 되는데. 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맞아요? 또 이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외우죠? 그죠? 네. 편의상 이렇게 쓰죠? 알겠죠? 그러면 사실은 두 근을 따로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판별식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근의 차는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는데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어떻게 알아? 몰라 나도. 그냥 절대값 씌우고 빼.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플러스 b 맞죠? 플러스 루트 d 이렇게 되죠?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 돼요? a분의 루트 d의 절대값 되는데 루트 d는 양의 제곱이나 절대값 필요 없죠? 그럼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지 손으로 몇 번만 해보잖아요? 그럼 이 공식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루트 D가 어떻게 절대가 어떻게 절대가 루트 d는 양의 제곱근입니다. 즉 양수예요. 양수는 절대값 밖으로 마음껏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됐어요? 자, 함께 외웁시다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따라해 빨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크게 안 해?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난 지금까지 이게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선생님. 이게 있잖아? 더 잘 살 수 있어. 알겠지? 고1 때 하나 찬 얘기가 선생님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다가 일단 외워서 써봐 이러면 와 선생님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자주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다가 아주 단순해요. 보이는 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시고 그럼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쓰냐 이 왼쪽을 1분의잖아요. 1분의 2차함수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럼 루트 판별식이니까 k의 제곱 플러스 4k라고 쓰냐? 그럼 이렇게 쓰면 되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냐? 그럼 이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냐? 선생님 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9개 땡. 땡. 왜 땡이냐? 이 두 근의 차는요, 두 실근의 차가 아니에요. 그냥 두 근의 차예요. 허근도 차는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있어요? 실근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실근이라만 없으면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근데 실근이라만 있으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어찌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죠? 그럼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리고 0부터 2까지여서 총 K의 개수는 6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두 근의 차 나왔다고 신 나왔고 막 실근도 안 쓰고 막 와씨 9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알겠죠? 이거 유도하는 과정도 매우 쉽고 실제 활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 그랬으면 니네 뭐 있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 알파 베타는 또 마이너스 K 뭐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불편하지 알았니?